자동차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중고차를 샀어요. 어떤 걸 갈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이랑 타이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데 의외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렴해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첫 번째 간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설마 손세차인가요? 손세차는 아니에요. 손세차보다 더 저렴한 정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와이퍼랑 그리고 유막 제거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원대 유막 제거기랑 발수 코팅, 다이소에서 산 와이퍼 두 가지만으로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와이퍼가 안 좋으면 비 오는 날 시야 확보가 안 되고요. 와이퍼가 아무리 새 거라도 유리에 유막이 껴 있으면 제대로 닦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 차의 상태를 잠깐 보자면 바로 제 차에 유막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유막 제거하기 전에는 차의 유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좋은데요. 저는 하는 김에 세차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우리 집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원래 막 묵은 때가 엄청나잖아요, 화장실 거울에. 그걸 했을 때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와, 지금 유막 제거만 한 상황인데도 저는 원래 와이퍼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시원치 않게 닦이는 게 있었는데 지금 유막 제거하고 나서 딱 와이퍼를 움직여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퍼까지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와이퍼를 교환할 때 이렇게 열어서 교환을 하잖아요. 본네트에 와이퍼가 걸리는 차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키 온을 하고요. 다시 오프를 합니다. 올려주게 되면 11자로 올라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와이퍼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가형이라서 커버도 없네. 혹시 저가형도 괜찮나요? 고가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쓰려는 것보다 저가형도 저가라서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와이퍼와 유막 제거를 마쳤는데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봐봐. 아까는 그 물줄기 라인들이 막 쭉 남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잘 보이네요. 이제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품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썬팅 이런 자동차에 출고할 때 서비스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곳인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썬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톨 용품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썬팅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썬팅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썬팅은 가장 큰 목적은 열 차단, 자외선 차단이죠. 피부에 많이 안 좋잖아요. 노화가 금방 오고. 두 번째가 열 차단이죠. 열 차단 필름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실내가 아무래도 이제 덜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이제 효율이 빨리빨리 올라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3입니다. 이 썬팅지 사장님은 썬팅을 좋은 거라서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사면 3년, 5년 지난 차를 많이 사거든요. 근데 대부분 차에 썬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썬팅도 수명이 따로 있나요? 일반 필름 같은 경우는 3년에서 길어야 이제 5년인데 보통은 3년 안에 색이 빠진다든가 연색이 오게 됩니다. 그럼 제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 차거든요. 제 것도 지금 썬팅이 이상한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이거 있나요? 한번 볼까요? 필름 색상이 이제 블랙 색상일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라색 빛으로 보이죠? 네, 보라색이에요, 지금. 그럼 요게 이제 교환할 시기가 된 거예요. 요게 변색이 된 진짜요? 겁니다. 자외선 차단도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색이 바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사이드 미러나 전면 바라볼 때 색이 바란 상태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썬팅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금액대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금액대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필름으로 한다 그러면 SUV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의 금액대의 차량들은 열 차단이나 자외선 차단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얼마 정도부터 이제 기능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전체 썬팅 기준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자외선 차단은 거의 99%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열 차단율은 한 50% 정도. 120만 원 네. 이런 썬팅도 있잖아요. 그런 썬팅이랑 뭐 30만 원, 35만 원짜리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필름의 내구성도 많이 다르고요. 열 차단율이 거의 95% 이렇게 이상 되는 그 필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봤을 때 필름 색상도 많이 다르거든요. 반반사 필름 이런 것들도 있고 컬러 들어가 있는 필름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더운 거는 참으면 되잖아요. 자외선은 근데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피부에 안 좋죠. 그럼 35만 원짜리면 어쨌든 가성비가 가장 적당한 거라고 맞아요. 되겠네요. 맞아요. 가성비로 따진다고 보셨을 때 고가에 뭐 7,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필름보다는 30에서 50만 원 요 정도 사이의 필름이 가장 좋고요. 30만 원대랑 100만 원대는 내구성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30만 원대 필름은 보통 저희가 내구성을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요. 1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거의 폐차할 때까지 거의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중고차 살 때도 그런 필름이 붙어있는 차는 안심하고 타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 중에 고가의 썬팅 필름이 푸프옵틱이라는 필름도 있고요. 솔라가드 이런 필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용품점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 중에서 썬팅을 생각하고 이쪽에 찾아뵌 건데 혹시 썬팅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블랙박스죠. 저희 용품점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을 때 화면에 전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블랙박스 수명이 있어갖고요. 보통 5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식이 된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는 블랙박스의 작동 여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신 게 네. 중고차 딜러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사장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가 많잖아요. 블랙박스는 금액대를 어느 정도를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요? 20만 원 전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용품점에 와서 이제 썬팅이랑 또 블랙박스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을 되새겨 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옆이거든요.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을 여기서도 이제 시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얼마죠? 저희가 7만 원인데요. 할인해서 저희가 5만 원에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5만 원 좀 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 구입했는데 유막이 좀 껴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지원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센터에 도착을 했는데요. 카센터 사장님에게 보통 정비를 하지 않는데 꼭 필요한 정비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외에 사람들이 잘 정비 안 하는데 꼭 정비를 해야 되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요. 지금 마침 냉각수 교체를 하고 있었어요.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냉각수는 뭐 블럭이나 라디에이터 냉각 하는데 그 순환 라인이 엄청 긴데 오염되게 되면 산화돼서 다른 부품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산화 농도 체크해서 교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칼라만 보고 오염이 되면 미리미리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냉각수의 교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제작사에서도 말하는데 좀 신차 출고했을 때는 4, 5년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한번 교환하기 시작하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 그리고 저는 타이어 공기압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압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기압 체크는 해야 되나요? 일반인 고객님들이 공기압 매일 체크하기 힘드니까 자연 감소가 된대요. 펑크가 안 나도. 한 달에 2PS, 3PS 빠지니까 뭐 요즘 셀프 세차장 쪽에도 막 많으니까 2달 정도에 한 번씩은 적정 공기압을 채워주는 게 좋아요. 공기압이 많이 낮으면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해요? 마모될 때도 바깥쪽이 먼저 많이 달죠. 공기압 편차가 뭐 펑크 같은 게 낮다 싶으면 뭐 편마모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편마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편마모는 어떤 거예요? 대칭으로 이제 마모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다는 거. 편마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자면 고속주행 시에 막 타이어가 엄청 떨리면서 차까지 진동이 넘어오는 그런 운행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타이어가 교체한 지 얼마 안 되고 트레드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도 또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근데 타이어는 되게 고가잖아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서 편마모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되니까 공기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진 오일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계통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모품 교환 주기가 꽤나 길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선생님, 패드 안 갈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악영향이 있고 패드가 디스크를 갉아먹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소음부터 비용부터 시간부터 미리 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볼 게 되게 많아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엔진오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그럼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